자, 주요 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 속에 대형주가 주춤한 사이 중소형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담긴 러셀 2000 지수 3% 넘게 올랐는데 자, 대형주들인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춤하면서 코스피 낙폭 키웠는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지지선을 지키면서 장중 양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중소형주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제가 자세히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러셀 2000이 급등하는데 S&P 500이 이렇게 하락한다. 이거는 1979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도 중소형주가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유독 좀 더 강했던 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대형주만 많이 가고 중소형주가 소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는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러셀 2000을 비롯해서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걸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분석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자, 일단 우리 상황부터 보면은 한은에서 지금 금통위에서 좀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이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자, 9월에 지금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90% 넘게 되고 있고 자, 아까 앵커가 말한 것처럼 올해 3차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방향은 많이 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이게 우리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는 어떤 영향으로 미칠 것이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 이 금융 조달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기업들은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많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의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여력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가 지금 나오는 유동성 지표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단 이 상장 주식 회전율 이게 코스닥에서 30%였거든요. 이게 6년 만에 가장 낮은 거고 또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금 작년 11월 이후 제일 낮다. 코스닥은 사실상 가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IPO가 있는데 코스닥에서 무더기로 IPO를 하면서 사실 초기 투자자들이 많이 엑시스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엑시스를 하고 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까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돈이 풀리면서 그동안 못 갔던 이 중소형 성장주들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네. 사실 그렇다고 오늘 국내 중소형주가 드라마틱하게 간 건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괜히 대형주들만 더 좀 빠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코스피 200이랑 러셀 2000이랑 같이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을 놓고 볼 때 이 둘의 상관관계가 0.858 그러니까 86%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그 14%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일단 러셀 2000은 3% 넘게 올랐는데 코스피는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 시총 비중을 봐야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높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에서 18.5%고요. 하이닉스가 6.2%입니다. 둘이 합치면 25%, 코스피의 4분의 1인데 어제 엔비디아 비롯해서 AMD, TSMC 다 빠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금리 얘기를 한번 또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이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는 환율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는 건데 지금 제가 준비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코스피랑 달러랑 이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은 코스피는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 보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볼 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환율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좀 외국인의 매도 압력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기대했던 게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말이죠. 환율이 오히려 반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대표님 그 중소형주 지금 주목을 받는 흐름이 앞으로 한동안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CNBC가 미국 증시에서 역대급으로 기묘한 하루지만 좋은 이제 소식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 제 준비해온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이제 기자님이 얘기한 거를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 스몰캡 기업들을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유형 자산이 주인 기업이 있고 무형 자산이 주인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직면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유형 자산이 주로 예를 들면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인데 그런 기업들을 만나 보면은
사실 한 1년에 이제 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만 이자를 내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그냥 15억이다라고 하고 뭐 그런 직원을 뭐 수십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그런 부담을 비용이 줄어서 인력을 더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또 긍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반도체 소부장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뭔가 무형자산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이제 오히려 사용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의 일환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볼 수는 있겠으나 확실한 한 가지는 어제 미국 증시의 러셀의 중소형주랑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다르다라는 분위기,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바이오, 로봇, 의료, AI 뭐 이런 네. 쪽은 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뭐 티슈진이나 뭐 아까 방송에 말씀하셨던 뭐 퓨처캠 같은 이런 뭐 뷰노, 보로노이 같은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은 가는 모습인데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거는 뭐 보로노이는 좀 다른 얘기지만 뭐 뷰노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올해 YTD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뭐 20%대 급등 나오는 뭐 라파스 같은 종목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러한 낙폭 과대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시점 지금 한 9월 정도로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데 네. 그 전후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9월이 한 85.1%고 이제 유지가 7.3%인데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금리 유지 확률이 26.6%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CPI 발표하고 나서 20%가 감소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섹터가 오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또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또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뭐 내려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오늘 HLB라던가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11월에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커다란 이벤트들은 굉장히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들에는 일단 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좀 잘 나갔던 우리 뭐 AI 인프라라든지 화장품, 식품주 이런 쪽들 이쪽은 뭐 네. 다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런 방금 말씀해주신 섹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한 가지는 좀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에 또 여의도나 이런 좀 전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은 시장의 주도주였던 섹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빨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정은 올지언정.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뭐 AI 인프라 쪽을 만약에 보게 됐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아무리 선반영 얘기를 하지만 진짜 실적이 꺾였냐?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실리콘2가 잠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실적이 꺾였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근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요즘은 섹터를 잘 골라도 그 섹터 안에서의 종목의 차별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팁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좀 속담에 빗대어 정리해 봤는데요. 물가 떨어지자 중소형주 난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